이 지구에 출입하는 복사 에너지. 선생님 그거 녹화 시작하셨나요? 예, 조용히 하고 여기 봐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모든 방향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일부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모두가 도달하는 건 아니죠.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양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1초에 만들어지는 에너지가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빼놓고 호모 사피엔스가 2만 년 전에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에너지 양보다 태양의 에너지가 1초에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네. 네. 근데요, 네. 태양이 안에 있는 수소를 폭발시키면서 있는 거잖아요. 폭발시키면서 있는 게 아니라 수소를 헬륨으로 핵융합시키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수소가 다 떨어지면 태양도 예, 수소가 떨어지면은 연료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색 거성으로 변하게 되고요. 적색 거성에서 행성 상승과 백색 외성으로 분리가 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수소를 태양에 때려 박으면 태양이 그 전에 수소가 터져요 뭐. 아 이 때려 박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태양의 대기 온도를 이겨내야 되는데, 태양 대기 온도가 약 100만 도씨입니다. 가자마자 녹아내는 거예요. 에이 조련님. 태양 표면 온도는 평균적으로 약 6000도시고요. 흑점 온도는 약 4500도시라고 배웠잖아. 중심 온도는 약 8000만 켈빈 정도나 8000만 도시. 자, 지구의 복사 평형, 여기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100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야 이거 30만큼 방출되는 게 있었지, 그지? 그래서 대기하고 지표 요 두 가지 70밖에 안 들어와서 70으로 나가. 그래서 70 들어와서 70 나가는 그런 형태야. 선생님 예. 핵융합 에너지가 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전하고 양전하를 매우 가까운 상태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 전기력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성공하면 성공했죠. 근데 예. 오랫동안 못 되잖아요. 예,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언젠가는 해결될 겁니다. 해결 못 될 거 없습니다. 인간이 관심을 가졌는데 해결이 안 된다. 여태까지 그거 그 없어요. 있잖아요. 그 뭐. 세계 8대 그거. 해석은 다 되고는 있어요. 네? 단지 그때에 그럴 인력이 있고 과학 수준이 됐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을 뿐이지 다들 만들 수는 있어요. 그 기술로. 그 세계에서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해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몇 년 예. 동안 못 풀고 있는 그 7개 수학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수학이죠. 그거는 일단에 그것도 결국은 해결될 거예요. 언제요? 예. 언젠가는 누군가 나와서 그걸 풀겠죠. 네, 그 문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No. 아. 자, 바로 앉으시고. 그 선생님 야. 풀 수 있으시죠? 아니요, 나 못. 왜요? 내가 그거 다른 수학자들도 못 푸는 걸 내가 왜 풉니까? 김정은 문지께서는 풀수 있으니까. 네, 윤영이 혼자서만 젤리 먹어요. 야, 혼자서만 젤리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양주만 줬어요. 양준이한테만 주는 것도 제일 맛있어요. 이 주위 사랑 아니야? 쌤은 안 주려? 그러니까 쌤 들려. 아, 나는 안 먹어도 맛있어요. 예. 여기야? 난 죄. 야, 종일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봐봐. 비밀이요? 아니, 종일이. 못생긴 놈아. 자, 유제를 보겠습니다. 유제. 그렇게 장난이 치고 싶을까요? 유제를 보겠습니다. 위 실험에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표와 대기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70으로 되고요. 반사되는 거는 30이 되겠죠. 그래도 나가는 게 70이 될 겁니다. 이 숫자는 거의 암기 살짝
살짝 암기해 두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사되는 게 30인데 이게 지구가 큰 지질 변동이 없이는 계속 이게 일정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줄 테니까 이 지구가 반사하는 30%를 이게 거의 일정한 값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알베도라 그럽니다. 알베도. 도는 온도할 때 도자고요. 알베는 이제 과학자 이름을 딴 과학자가 이 알베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게 거의 30%가 일정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니 어제 실험을 했나요? 예. 자, 위 그림에서 A, B, C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세요. B랑 누구랑 C랑 더하면은요 A가 되지요. 종인아, 너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면 숙제를 해도 붙잡아 두겠습니다. 예? 그거는 수업할 때 네 수학 시간에 집중하는 정도만 좀 해라. 그래야 과학 점수가 나오지. 근데 이게 수학 시간 집중을 해요. 이거. 예, 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자, 봐봐. B는 그러니까 여기 B를 넘겨 보세요. C에다가 뭘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가 70이야. A가 이거 안 되는데 뭐에서 뭘 빼야 B지? B가 30이니까 A에다가 C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야 양수가 나오지. C에서 A 빼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C는 70이니까 이거 뭐야? 뭐에다가 뭘 빼야 돼? A에다가 C를 뺀다고? 이거 뭐야? A에다 B 아니에요? 그렇지. A에다 B를 빼야지. 근데 왜 이게 C지? 니은 기억 이거 다룰 수 있지. 참 미안합니다. 와 그 세네 2학년 책에 수학책에 보면은 증명하는 문제에 기억이 있으면 뒤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 답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해 그걸로. 자 그러면 아이고 예 헷갈려서 그랬어. 그 다음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여기 100이 오지 그지? 100이 온다 그래 놨잖아. 여기에 얼마가 흡수되는 거야? 70이 흡수되는 거야. 얼마 반사되는 거야? 30이지 그지? 그러니까 P가 얼마인 거야? 70이 나야 되는 거야. D로 방출되는 거 C로 방출되는 게 있는데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20하고 50인 70이 되겠죠.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거 이게 A지. 이거는 100에서 20 뺀 20에서 50도 빼줘야지. 그래야 30이 나오지. 그 다음에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이거 보면은 요 C의 양 C 얼마라고 돼 있니? 없는데. 그 다음에 50이면 어디 있니? 50에서 20 더해가지고 70 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너네들 진짜 혼난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응? 종료리가 준이한테 주라했단 말이에요. 서로 핑계 계속대라고. 괜찮아. 아니 확 그냥 말을 안 되면 제가 참 안 된다. 말을 안 들으면 처음 맞는다고? 말잘 들어보는. 자, 제가 들었는데 너네 한 번은 내한테 걸리면 혼난다. 화나면 무서워 나 선풍기 집어 던지는 사람이야. 자, A, B, C, D 중에 A, B, C, D 중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D입니다. D. 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보나? 자요, 유재호 번입니다. 여기가 적도거든요. 저 위도요. 저 위도는 적도예요. 그래, 적도 부근을 지어지 들어가니까 지어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고위도거든요. 여기 고위도거든요. 고위도는 극지방이에요. 극지방이 기억 들어가니까 기억 들어가니까 기억. 이렇게 해서 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과잉 에너지가 남는 거고 이 새끼는 부족. 그러니까
과잉된 쪽이 부족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뭘로 이동해 간다고? 바람, 해류. 어떤 해류? 표층 해류. 바람 중에 좀 강한 바람을 뭐라 그러지? 태풍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급하게 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 흡수하는. 자, 그럼 가가 흡수하는 거야, 나가 흡수하는 거야? 가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기 과잉이 되지. 나가 방출하는 겁니다. 누가 방출하는 거야? 지구가 방출하는 거지. 와우. 자, 흡수하는 태양, 복사하는 태양이다. A는 남는 거다. B와 C는 부족한 에너지다.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 아니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지. 말이 틀렸네. 그러니까 A 면적하고 BC 더하기 면적이 같아야 돼요. 요 BC 플러스 면적하고 A 면적하고 같다. 이거 맞아요, 이거? 아흥. 그 다음에 위도 38도 부근. 우리나라가 있는 데가 위도 38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에너지 이동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저희는 태풍이 많이 쌤,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도 비지 않으셔도 예. 그뿐만 아니라 여기가 딱 같지? 딱 같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한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 합성이 같은 지역 맞습니다. 이거? 야, 아, 뒤에서 자꾸 종이가 좀. 몸 좀 가만 놔둬. 네 몸을 왜 그렇게 함부로 놀리니? 응? 그 다음 페이지. 내신 숙속을 이제 숙제를 해오시면, 이번에도 숙제를 안 해오면 집으로 돈을 돌려보낸다 그러면 잽싸게 가버릴 놈들이 갖고 이걸 진짜. 전 안 옵니다. 네, 미국 가요. 아, 얘 내일. 아니 내일 미국 가서 숙제를 하세요. 월요일부터 가요. 중물에 연결해서 수업하면 되겠네. 안 들어갈 겁니다. 예? 안 들어갈 겁니다. 나 미국 폭격하러 간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해봤거든요. 네, 응. 진짜 오지게 안 돼. 좀잘 돼요. 미국은 좀 느려요. 인터넷 속도. 데이터가 오지게 안 돼. 예. 레이더를 많이 느려요. 받아가는 걸. 미국 사람들 한국 오면은 좀 놀랜다 그러는 게 인터넷 속도가 그 중에 하나야. 자, 그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펼치시냐면, 자, 57페이지 한번 펼쳐봐라, 못생긴 놈들아. 아예. 네? 진주만 폭격해버립니다. 예. 아이 저 있어. 안 돼요. 역사의 한 장면을 다시 쓰다. 그 총한자로만 좀 사가지고 와봐. 그 선생님이 종일이 수업할 때 써먹게. 한 $10,000만 준비해가지고 제가 $10,000? 근데 못 가지고 나올 거야. 아니 이제 뇌물 정도 좀 주고 마약 밀거래? 맞아. 그리고 재밌겠다. 그냥 한국에서도 그냥 음. 그좀 밀매 하거나 예,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 저기 허가 받으면 총 가질 수 있지 않냐, 그지? 총 가질 예, 가질 수 있지, 그지? 사건이나 그런 음. 거 가질 수 있어. 따볼까? 재밌겠다.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기권의 청산 구조를 나타난 겁니다. 자, 복습. 이 뭔 생긴 것들이? 여기 대륙권이지. 얘네들을 어? 얘네들 자꾸 얘네는 한명 앞으로 다 걸어나가. 대륙권입니다. 여기 성층권입니다. 여기 뭐가 있니? 오존층이 있지요. 여기가 중간권. 여기가 가장 최저 온도가 나타나죠. 여기가 열권. 오로라가 여기 나타나고요. 네. 인공위성이 여기까지 돌아다니고 유성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흔적이. 여기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맞아주고 있죠. 여기 대류가 있고요. 여기는 대류가 없고요. 여기 대류가 있고요. 여기는 대류가 없습니다. 아이고. 수증기는 여기만 있고 쫙 없죠. 그래서 기상현상은 여기만 나타납니다. 자, B층에 기온이 높아지는 까다 높이 올라갈수록 오존층이 있어서 뭘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는데? 가열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C층은 중간권이 중간권이라고 해요. 중간권. 중간권이 이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륜이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다. 아이씨. 내일부터 바빠지겠는데. 왜요? 진주만 공습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부터 휴가 아니지? 아니 8월 1일부터. 자, 그림가와 같이 장치하고 핵 맞아 준비하시고 하는 거죠. 예, 그거 하려면 북한도 털어야 돼. 바빠요. 연병. 자, 가와 같이 장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구에 해당되는 거죠. 네. 얘는 태양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복사 평형이 일어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방출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같아져 있겠네요. 여기는 방출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따져보면은 흡수하는 게 더 많아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겠네요. 덴노 헤이카이 반자이 하려고 그런 거지. 얘 이상하게 히틀러 인사에 자꾸 일본 거 이거는 있었더니 천암페어예요. A 구간 온도가 상승하는 까다가 요게 답이죠. 요게 방출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B 구간입니다. 평형이 일어난 거죠. 온도가 일정한 까다가 뭐죠? 방출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게 같아요. 이거를 복사 평형이라고 그런다. 아이고 받아줄 테니까 내려. 그러니까 그다니까 21. 아이고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같지만은 왜 지구는 평균 온도가 15도씨 정도 되고 달은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한 20도씨 정도로 굉장히 낮으냐? 그 까닭을 다음 용어를 모두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아니 달은 대기가 없어. 온실 효과가 없지. 그래서 지구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난 거지. 아, 눈 아파. 눈 죽어줘. 선생님, 저 세수좀 안 돼. 계속 아프세요. 축하합니다. 눈이 안 보여요. 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거는 복사 평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흡수하는 태양의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양이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오지선다형이니까 선택형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구름과 강소로 갈게요. 아 여기서부터 어려워서 시간 남은 거 보니까 요 페이지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요 정도까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녹화. 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 중에 수증기, 대기 중에 수증기. 근데 이건 왜 어려운 단어일까요? 아유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계산이. 예. 보셨네. 자, 대기 중에 수증기.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이상 뭐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 여기서는 여기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특정 기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온에서 그리고 공기의 양도 똑같은 공기의 양을 가지고 할 때 수증기가요 최대로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더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 상태입니다. 이걸로 봐서 뭘 감지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온도에 따라
포화 불포화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정한 공기의 양을 정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기의 양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공기 1kg으로 공기의 양을 딱 정해놓고 합니다. 근데 공기도 무게를 잴 수 있어요. 예, 공기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질은 질량이 있을 거고 질량은 중력을 받을 테고. 예. 공기 무게 어떻게 될까요? 종인이가 설명해 볼까? 포화 상태하고 불포화 상태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니 칠할 연명하고니. 아니 그게 되는 소리냐? 야, 한번 봐봐. 너네 공기 무게 어떻게 재는지 가르쳐 줄게. 풍선 무게를 센 다음에 풍선 아까 공기량 다르게 넣어서 정도를 저 약간 틀렸습니다. 아주 설명은 잘했는데 오래 달려서 예, 약간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병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요. 진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뚜껑을 엽니다. 공기를 집어넣고요.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기 해주면 공기의 무게가 나옵니다. 네. 요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무게가 나와요. 보통 한 몇 그램 정도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안 해봤어요. 좀 작게 나오겠죠? 예. 진짜 쟤 진짜 그러지 마라 종이나. 종인이 한 응. 번씩 때리는 아이 거 그 같아요. 아까 물 마시다가 뜯다가 때리다가는 경찰서 끌려가는데 어떻게 때렸어? 예. 자, 종이나 그러지 말라 그랬다. 아니 그 옷이 젖어서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포화 수증기량. 이거는 포화 상태에 공기 1g이 들어있는, 그 속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질소도 안 되고 산소도 안 되고 뭐만 따지겠답니까?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만 따지겠다는 건데 그램으로 따지죠. 네. 그래서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가 생기는 거예요.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수증기가 있을 수 없을 상태로 꽉꽉 쳐넣었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물이 담긴 그릇을 밀폐된 곳에 둘 때, 자, 이 물이 담긴 그릇 있고 물이 담긴 그릇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아버려요. 막아버립니다. 불포화 상태는 요게 물이 담긴 컵에서 물이 계속 증발을 할 겁니다. 왜? 공기가 불포하면 수증기를 더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계속 물 분자가 나가기 때문에 수위가 감소를 해요. 근데 만약 여기에 포화 상태가 있으면은 나가는 물 분자와 들어오는 물 분자가 같게 돼 가지고 동적인 평형 상태가 유지돼 가지고 수위가 변함이 없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포화 상태입니다. 자,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게 나오는데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뭐라고요? 기온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별표 3개를 해 두셔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즉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 공기가 수증기를 머물 수 있는 한계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그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증기를 가득 머물게 수증기를 공급을 해주고 난 뒤에 이 공기를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면 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의 양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얼음이나 물로 방출돼 버리고 맙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하는 게, 자,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는 것은 지금 현재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했을 때 실제 수증기량에 미치지 못하면
이게 불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곡선으로 생겨서 곡선이고,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그때 수증기량입니다. 저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도시에 이 정도의 수증기량을 최대한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10도시에는 이 정도의 수증기량을 갖는다가 아니라 10도시에는 이 정도의 수증기량을 최대한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5도시에는 이 정도의 수증기량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얘네 한 명 보내면 안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종인이는 맨 뒤에 앉고요. 예. 아유,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기는 맨 뒤에 앉아 앉고, 그 다음에 저기 네. 준서를 앞으로 당기든 양준이를 앞으로 당기든 당겨 앉아야겠습니다. 두 명을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고요. 준이랑 앉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준이를 더 앞으로 당겨야겠습니다. 좋아요. 예. 그 준서를 그럼 준상. 조민이랑 맞히죠. 와, 좋네. 제가 제시합니다. 제가 앞으로 할게요. 태윤이랑 네, 조민이를 네, 같이 아, 그거 조합 별로 안 좋습니다. 해봤,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완전 이상하게 됩니다. 태훈이한테 연락 왔어. DM으로 인스타 DM으로 왔어. 태연한테 이야기해. 내일 전쟁 상태라고. 네, 하와이 폭격하러 갔다. 알겠습니다. 진주만. 아이, 거짓말인데, 그 진짜 보자면, 그래, 안 돼! 네, 빨리 보내라고. 이 FBI 수사 들어와, 나중에, 나 잡혀가, 안 돼. 하지 마라. 클리엄 과학학원에서 진주한 공습을 예고했어. 야, 너,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그 북한이 해킹한 건 알아? 네. 네. 너 그거 알아? 어떻게, 누가 이야기해 줬어? 태윤이가. 태훈이가? 그 설명을 해도 잘 안 믿던데, 경찰 그 수사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폐쇄를 했어요.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아니, 경찰관들이 직접 여기 나왔다니까요. 경찰관들이. 처음에는 나 잡으러 오겠지. 네, 버리고 있습니다. 예? 버리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버리세요. 나중에 버리라 그랬는데, 그게 정확히 사이트를 그 선생님 이 과학학원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다른 데로 뻗어져 나간 거야. 지린다. 예. 역시 뉴클리엄. 역시 핵. 근데, 나치의 성지. 양준이, 깜짝이 왔어. 아, 디브랄, 진짜. 몰라봤어. 야! 태윤이가 띠부를 이러는데.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누가 문자 보내나 그랬어. 네. 쟤도 어쩌냐? 응. 손만 떼면은 그냥 몸을 그냥, 자, 봐봐, 요 빨리 하고 여기까지 하면 집에 갑니다. 네. 이제 집에 갑니다. 빨리 네. 그러니 25도시에는 이것만큼의 수증기도 가질 수 있고, 이것만큼의 수증기 가질 수도 있고, 이것만큼의 수증기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 최대한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요 빨간 이 시뻘건 곡선상에서는 이 곡선상이 바로 포화 상태를 뜻합니다. 나치. 마치 현실에는 없는 주식 그래프 같이. 그래서 요 곡선상은 포화를 뜻하고요. 그 밑은 뭘 뜻합니까? 불포화를 뜻합니다. 불포화. 그러면은 자, 기온은 가로축 값이게 실제 저거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문제를 내 보면 이 C점이 있네. C점 가지고 해볼게요. 이 C점의 실제 수증기량 하면 이쪽 가서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10이에요. 이 10.6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그러면 10도시의 C점에 포화 수증기량 하면요,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죠?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C의 포화 수증기량이라면 온도로 내려가서 이 온도에 해당되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가서 읽어주면 돼요. 20.0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니까 아직 불포화 상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B점은요. B점은 실제 가지고 있는 것도 20.0이고요. 실제 수증기량도 20.0이기 때문에 이건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왔어. 자, 그러면 바로 밑에 3번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아, 그럼 밑에 거 좀 더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그렇다고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숙제를 내주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네. 자, C점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과 이 방법이 있습니다. 즉 그래프와 만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지? 기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요거 올리는 방법이지. 수증기량을 많게 하는 겁니다.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요 방법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설점은 뭐냐?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온도를 뜻합니다. 수증기가 연결돼 가지고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설점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가 돼야 되는데 앞에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게 뭐죠? 있어. 기온입니다. 기온. 그런데 이설점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온도예요. 벌써 온도니까 이걸 변화시키는 요인은 실제 내가 얼마나 수증기를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온도가 덜 떨어져도 되니까 이설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 아니 갑자기 조용하니까 이상하잖아. 네가 조용할 리가 없는데. 종이가 욕을 자, 공기가 냉각되어 이설점보다 낮은 온도가 될 때, 같거나 낮은 온도가 될 때 연결되는 물의 양을 연결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비의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위로 갑자기 솟구쳐 올라야 창 지역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눈이나 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이나 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증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를 빼주면 연결량이 나옵니다. 이게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자, 그 계산을 하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A 공기의 이설점이라고 하면은 포화가 돼 가지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그때의 온도거든요. A 공기는 이겁니다. A 공기가 이렇게 가서 딱 가서 부딪히면요, 이때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온도를 읽어주면 됩니다. 이 온도가 얼마죠? 20도씨 이렇게 됩니다. 자, A 공기의 이설점 하면 이쪽으로 가서 부딪히면 밑으로 내려가서 온도를 읽어주면 됩니다.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온도이고요. 연결되기 시작하는 온도이고,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 A 맞습니다. 그래프 아래쪽은 불포화 상태니까요. 그것이 냉각돼요. 냉각돼요. 포화 상태가 될 때, 여기 그래프랑 부딪히게 될 때, 그때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온도가 되는 거죠. 불포화 상태의 공기의 A가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량과 만나는 점, 그 점에서의 온도, 그 온도가 20도씨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A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14.7입니다. 실제 14.7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설점이 20도씨이기 때문에 20도씨가 되면은 포화가 되는데 온도를 몇 도로 떨어뜨리냐 하면 10도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도가 여기잖아. 10도에서는 최대한 얼마를 가지고 올 수 있냐면은 7.6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결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 기온을 높이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게 돼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된다. 언제 가열하게 되면 정발이 일어나 플라스틱 내부가 맑아집니다. 찬물에 들어가면 뿌옇게, 찬물로 식히면은 뿌옇게 흐려져서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하고요. 이거가 보여주는 거는 기온을 높이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결이 일어난 얘는 김설이 안경,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 차가운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은 말이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네. 자, A 공기의 이슬점이 20도씨거든요.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차라리 외워두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면 숙제는 어디까지 되느냐? 58페이지까지 숙제를 하는 겁니다. 네. 자, 58페이지. 내신 숙수. 이 58페이지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는 숙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여러분, 자, 오늘 자, 나머지 3명은 나한테 숙제 검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